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뭘 하고 있는가, 의사인가? 국민들은 이 사람을 의사라고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히지 않은 누군가 비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대리 수술 같은 거. 네, 땡땡땡 3인방, 4인방, 땡땡땡의 4인방 이야기가 이게 쭉 이름이 돌더라고요. 예, 이름이 돌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명단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게 또 이제 무슨 뭐 그때 그 서울대 최고의 과정 MBA 비슷한 거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같이 있었던 친구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뭘로 나왔냐면 이게 의혹이죠. 박영선이나 양정철이나 이런 총리나 비서실장 이야기할 때 비선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비선이 김건희 비선 아니야. 이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루머죠. 루머죠. 예. 그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왜냐면 이걸 제대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려면 뭔가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툭 나왔다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내부에서도 정리된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사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보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볼까? 또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볼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딱 이렇게 기준을 못 세워요. 근데 국정지도자가 기준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 결국에는 왜 국정농단의 사태까지 이루어졌냐면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군가에 휘둘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뇌부가 두 개가 되는 수뇌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세워놓은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뭐 천공이네 뭐 이런 어떤 비선 실세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거부하고 설마 한다. 그래서 민심이 아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총선 22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면 지금 비선 얘기를 하더라도 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믿어요. 그냥 루머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이거를 사실은 정리를 빨리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천공도 너 입 닥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고소를 하든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 잘하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야죠. 압수수색을 하든지. 어디서 이런 정보를 가져오는지 압수수색. 너 나를 왜 파느냐. 그렇지. 기분 나쁘죠. 그렇지. 업무방해죠. 그리고 명예훼손입니까? 아닙니까? 명예훼손이죠. 자꾸 왜 대통령 이름을 팔어? 그러면 그럼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면 단호하게 막아야지. 그쵸. 그냥 디올백이나 이런 것도 조그마한 파우치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디올백 사건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어디 있죠? 뭐 투표하러 잠깐 뭐 몰래 투표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천공 얘기도 있고 그잖아요. 가깝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주변에 말씀한 대로 4인방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맴돈다는 거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디올백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숨겨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국정이 이대로 계속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기자회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때도 대국민 담화 기자를 안 불러요.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냥 뭐 말하자면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잖아요. 기자를 못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질문이 나올까 봐 그러죠. 저처럼 물어볼 거예요, 기자가. 김건희 여사 어디 계십니까? 1번 질문이죠, 1번. 명품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 조작 수사는 하실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화를 낼걸요? 막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엔 기자회견을 못하고
뭐 국민과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다. 그러면 이걸 내놓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소위 말하는 뭐 십상시다 해가지고 문건이 나오면서 문고리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또 당시에도 권력 서열 순위가 나왔잖아요. 1번이 뭐 최순실, 2번이 정윤회, 3번이 박근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나온 사람의 또 입을 틀어막고 막 정권 초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좀 매우 유사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권력의 사유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국정농단의 메커니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요. 어느 수위까지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수위까지 물이 차면 넘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물이 차서 넘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지금 수습 불가 상황이에요. 근데 수습 불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싸우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오든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외면하고 끝까지 국민과 단절하고 모른 척 한다면은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 정부 최순실 누구인지 밝혀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됐죠 이번에.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 예, 당선인 됐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 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 홍보 기획 라인은 김여사 라인이죠. 그렇죠. 그 이름들이 다 돌가 있습니다. 예, 이모 씨 뭐 다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구성될 당시부터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의원 당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당. 그러면 아주 그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그렇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뭐야? 너희들 내 밑에 있는 거야? 누구 밑에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잘라버리든지. 잘리든지. 그러니까 예. 본인은 공직기강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이번에 공직기강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비서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 월급 왜 줍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를 공직을 기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법률 수석 밑에 근데 간다며요. 절대 뭐든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짠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지. 기강 못 세워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좀 나름대로 가까운 분들 아닐 거예요. 본인 예를 기강을 들면 세우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를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거야. 건들면 건들면 이렇게 삼자로 다시 들어오니까. 본인의 억울하니까. 대통령실의 스탭들이잖아. 그렇죠. 스탭들이면은 정말 뭐 친해지면 공적 업무를 하는 하대할 수도 있는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권자잖아요. 임명, 그러니까 임명권과 면직권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불러가지고 정말 불같이 화내야지. 그렇죠. 이거는. 근데 왜 못 그러느냐? 왜 못 그러느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